안녕하세요. 나이가 드는 것 혹시 좀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나 뭐 건강 문제 아니면 친구들과의 이별 같은 걸 떠올리면서 좀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또 신기한 게 주변을 보면요. 아니면 어쩌면 스스로도 느끼실 수 있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그런 면도 있어요. 이게 참 양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지점, 어떻게 하면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노년에 대한 어떤 기대와 또 불안이 교차하는데 자료들이 제시하는 그 해법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사실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나 태도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건요. 행복의 기준 자체가 좀 변한다는 점이었어요. 젊을 때는 뭐랄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루는 거요. 아, 네네. 소유 같은 거요. 네, 뭐 좋은 직장이라든지 더 넓은 집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것에 집중했다면 자료들은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비움으로써 행복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비움이요? 네, 그러니까 뭐 불필요한 관계라든지 남들 시선 아니면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아,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비우니까 그제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스한지,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예쁜지 보이더라. 이런 말이요. 와닿네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덜어내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이 들어오고 감사할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행복의 초점이 그야말로 외부의 어떤 소유에서 내면의 존재나 감사로 옮겨가는 과정이랄까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좀 내려놓고 싶은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런 내면의 변화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과거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과거요? 아, 후회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후회나 뭐 아쉬움 같은 감정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자료 문구 중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관점은 바꿀 수 있다. 이게 딱 기억에 남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여기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되는데요. 용서와 화해. 네, 그냥 과거를 잊어버려라 이게 아니고요. 그때 나 혹은 뭐 나에게 상처를 줬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자료에서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당시의 정보나 뭐 상황 속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요. 아,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 완벽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를 이제 좀 너그럽게 봐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움이나 원망 같은 감정은요,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중에는 뭐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손 내밀어서 화해를 청해보라.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권하기도 하고요. 용기가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어쩌면 뭐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더 용기를 내게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과거의 짐들을 좀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얻는 그 마음의 평온함, 이게 행복한 노년에 정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런 통찰인 거죠. 혹시 먼저 손 내밀고 싶은 관계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까요? 자, 이렇게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로 돌아와서 보면요. 일상에서의 태도 변화도 여러 가지가 제시되는데요. 아까 잠깐 나왔던 감사랑도 좀 연결되는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나와요. 집착이요? 네. 어떤? 예를 들면 자녀의 인생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 심지어는 돈이나 물건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조언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걸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의식적인 노력? 네. 예를 들면 자녀의 삶은 좀 존중해주고 멀리서 응원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법. 또 배우자를 자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 돈도 막 쌓아두려고만 하지 말고 좀 의미 있게 쓰고 즐기는 법.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죠. 멀건 정리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 집안에 쌓아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 자체도 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요. 인정하는 거군요. 네. 그럴 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마음의 자유랑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 결국은 다 내 마음가짐,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을 바꾸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우고 감사하고, 과거를 놓아주고, 또 집착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태도, 우리가 흔히 마음챙김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급된 내용이 바로 그거였죠. 현재에 집중하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보다 지금 내가 마시는 차의 향기, 밥맛, 걷고 있다는 이 감각 자체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하루에 짝 5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주영이 앉아서 자기 호흡을 가만히 느껴보는 연습을 제안해요. 가만히 느껴보면 대부분의 불안이나 걱정이라는 게 그냥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이 사실에 집중하는 거고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결국 좋은 인생을 만드는 길이다. 네, 그런 메시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한번 집중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내면의 변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활동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외부 세상과의 관계 맺기나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망이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네요. 네, 그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노년기 행복에는 정말 큰 적이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자료들이 그냥 단순히 친구 많이 사귀세요? 이런 피상적인 조언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 다른데요? 예를 들면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그냥 아는 사람 100명보다 낫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동네 이웃이나 복지관 아니면 자원봉사 모임 같은 구체적인 장소를 예로 들면서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다가가는 열린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이 같은 거 상관없다는 거죠. 먼저 다가가는 용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얻으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럼요. 관계 맺기랑 더불어서 필요한 사람 되기라는 항목도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네 있었죠. 은퇴 같은 걸로 사회적인 역할이 좀 줄어들면서 느끼는 상실감 같은 거 대신에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나누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거기서 큰 기쁨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가요? 네, 자료에 나온 예를 보면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기 봉사, 아니면 거동 불편한 이웃분께 반찬 가져다 드리기, 혹은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정말 소소한 것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로부터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느끼는 그 따뜻함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뭔가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주는 삶의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내가 가진 경험이나 작은 재능으로 주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관계 맺기,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외에도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활기찬 노년을 위한 비결로 꼽혔어요. 배움이요? 평생 학습? 네,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우겠어.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냥 순수한 즐거움, 호기심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라는 거죠.
그게 뭐 악기든 그림이든 외국어든 뭐든 좋다고요. 네, 이 평생학습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시간 보내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자료들은 설명해요. 일단 뇌를 자극하니까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면서 느끼는 그 성취감, 나도 아직 할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이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러네요. 젊을 때는 뭐 시험이나 취업 때문에 배웠다면 이제는 진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배울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자유죠. 자료의 한 표현처럼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 격려가 참 와닿더라고요. 혹시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는데 좀 망설였던 분야가 있으신가요? 아, 생각해보니 있네요. 그리고 배움과 더불어서 규칙적인 생활, 그러니까 루틴 만들기의 중요성도 강조되더군요. 네, 루틴이요.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자유 시간이 오히려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또 뭐 요일별로 도서관에 가거나 수업을 듣거나 하는 이런 단순한 루틴이 삶의 안정감하고 구조를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예측 가능한 일상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커요. 자료에서는 이런 루틴을 삶에 막 흘러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닷새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다치요. 좋은 비유네요. 그렇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 느낌 자체가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당연히 신체 건강에도 좋고요. 아주 뭐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아침 산책이나 저녁에 잠깐 책 읽는 시간 같은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삶 전체를 좀 단단하게 지탱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매일 반복하는 나만의 작은 루틴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활동적인 측면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활동의 바탕에는 건강이 필수적이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료에서도 역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매일 30분 걷기라든지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검진 같은 기본적인 수칙들을 꾸준히 지키는 거, 이게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강조하네요. 그렇죠. 자료들은 건강을 단순히 그냥 안 아픈 상태 이걸 넘어서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이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표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표현이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좀 경계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관점을 제시하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관리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셈이죠. 건강을 위해서 오늘 내가 실천한 작은 노력이 있다면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한 몸과 더불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한 방법으로 자연과 함께하기, 그리고 웃음 잃지 않기도 언급됐었어요. 네네. 자연과 웃음? 우리가 도시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연을 좀 잊고 살기 쉬운데 공원 벤치에 그냥 잠시 앉아서 바람 소리를 듣거나 작은 화분을 갖거나 아니면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 자연이 주는 치유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많이 입증됐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자연 속에 있으면 그 복잡했던 생각들이 좀 정리되고 얘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대요. 아, 그럴 것 같아요. 햇빛 쬐는 것만으로도 그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돼서 기분이 좋아지고요. 흙 만지면서 텃밭 가꾸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언급되고요. 자연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위로랑 평온함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음. 아, 이것도 중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좀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자료들은 웃음 역시 의식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선택이다. 네, 일부러라도 웃는 연습을 하고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사소한 일에도 그냥 웃어 넘기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맞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옛말처럼 웃음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료들은 설명해요. 스트레스 호르몬 줄여주고 면역력 높여주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죠. 만병통치약이요? 네. 심지어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뇌는 즐겁다고 인식을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거울 보면서 한번 웃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료의 한 구절처럼 주름진 얼굴이라도 웃는 얼굴은 언제나 아름답게 빛난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활짝 웃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음가짐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과거와의 화해, 또 새로운 관계, 배움, 건강관리, 그리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는 법까지요. 정말 다양한 내용이었네요. 네, 듣고 보니 결국 행복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통해서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료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노년을 단순히 그냥 쇠퇴하는 시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불필요한 의무나 역할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작 혹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잘 무르익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과 같은 시기로 다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의 가을, 아름다운 비유네요. 그렇죠. 남의 시선이나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다. 이런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만드는데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혹시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이건 정말 실천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바로 오늘 아주 작게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한 걸음은 무엇일지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멋진 가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거울 속에 빛이 나 조금은 낯설지만 지나온 날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죠. 주름 하나 흰 머리 하나 그 안에 담긴 시간들 그건 상처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증거죠. 나이는 숫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쌓인 이야기죠. 넘어지고 웃고 울면서 나는 나를 만들어 왔죠. 이제 더는 숨기지 않을래요. 나이란 이름의 시간들을 누군가는 늦었다 해도 내 시간은 나의 것 꽃은 제때 피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죠. 나이는 벽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의 시작이죠. 세월이 나를 데려가도 내 안의 빛은 사라지지 않죠. 지금 내가 가장 나다운 걸요. 어제보다